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팀 김연은입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1년 인사근무평정 설명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의 순서는 21년도 인사근무평정에 대한 간단한 안내사항,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 시 유의하실 점, 그리고 프로그램 접속 방법, 평가 사용 방법의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년도 인사근무평정은 내일 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2월 8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1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가 시작될 시에는 대상자분들에게 별도로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고요. 그때부터 인사평가가 시작되게 됩니다. 평가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다면평가 및 직무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평가 대상은 21년 10월 이후 입사자, 의료진, 휴직자, 촉탁직, 계약직을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자입니다. 네, 평가하실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평가는 열심히가 아닌 열심히 잘 했는지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평가자분들이 설명과 납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근거에 의해 점수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평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분들은 여러 명을 평가를 하시다 보니 스스로 평가 중 오류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진행하시기 전에 피평가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습득한 후에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향평가와 교차평가는 점수대별 인원 배분 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인사평가에서 가장 크게 변한 점이 이전까지는 점수대별 인원 배분 비율을 준수합니다. 라고 권고를 드리기만 했다면 이번 인사평가부터는 이 인원 배분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 자체가 불가합니다. 점수대별 인원 배분 비율은 아래와 같은데요. 90점 이상은 전체 인원의 10%, 80점에서 90점대는 전체 인원의 20%, 70점에서 80점 미만은 40%, 60점에서 70점 미만은 20%, 60점 미만은 10% 인원 비율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반드시 본인이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연령대가 있으시거나 평가가 어려운 부서원들이 있는 부서원들께서는 평가 접속하는 방법, 평가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주실 수 있지만 평가 자체는 반드시 본인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리 접속 및 평가를 진행하시거나 짐작 또는 추측으로 직원 간 평가 내용을 언급할 시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 처리될 수 있음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룹별로 평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S그룹은 병원장님이시고요. L그룹은 행정총괄 및 통합부서 총괄님이시고 A그룹은 부서장님들이시고 B그룹은 간호과의 경우 수간호사급 그리고 비간호과에 대해서는 중간관리자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C그룹은 부서원입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진행해야 되는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룹웨어 인사근무평정 게시판에 상세하게 올려놓았으니 그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평가 기간 내에 지켜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향평가 진행 단계 일정을 지켜주셔야 되는 건데요. 하향평가는 이전에 진행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가 단계별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순서대로만 진행 가능하고 앞선 평가자가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평가자가 평가 진행이 아예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서 반드시 하향평가를 먼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하향평가 외에 상향평가나 교차평가, 자기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간 내에만 완료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하향평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과에 같은 경우에는 1월 28일까지 수간호사 선생님들이 먼저 평가를 진행을 해주시면 간호과장님께서 2월 4일까지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평가 마지막 날까지 행정총괄님께서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비간호과에 같은 경우에는 2월 4일까지 부서님들이 부서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2월 8일까지 행정총괄님께서 평가를 진행해 주시게 될 거고요.
1인 부서와 부서장 같은 경우에는 1월 28일까지 행정총괄님이 1차로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2차 평가는 2월 8일까지 병원장님이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총괄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사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제출이 완료된 평정지는 수정이 절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저장 기능을 활용해서 모든 평가를 임시 저장을 하신 후에 최종으로 제출하실 때 평정지 제출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평가 기간이 종료되면 기간 연장은 불가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평가를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평가 기간이 이번에 설 명절과 겹쳐 있어서 부서님들께서 연휴 때 평가를 진행하시는 등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시에는 인사팀에서도 비밀번호 확인은 불가합니다. 이따가 비밀번호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인데 비밀번호 찾기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신 후에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고침이나 뒤로 가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평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셔야 되고 업무 중에 평가를 진행하시다 보면 평가를 하시다가 뭐 자리를 비우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텐데 마우스를 5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진행 중에는 반드시 임시 저장 버튼을 활용해 주시고 자리를 비우실 때는 로그아웃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 내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유 PC에서는 가능한 평가를 금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저희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직무 평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평가는 다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용 PC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바일로 평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PC에서 사용할 시에는 크롬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익스플로러는 이미 저희가 사용을 중단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평가가 잘 진행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크롬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에서도 평가가 가능한데 하향 평가와 교차 평가의 경우 PC와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화면이 다릅니다. 보여지는 화면은 다르지만 평가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평정 집계가 완료된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개별 평가 리포트를 확인 가능하실 텐데 이거는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저희가 인사팀에서 별도 안내 문자를 드리면 그 이후부터 리포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에서 보여지는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내일부터는 그룹웨어 메인 화면에서 배너 연결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저 배너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인사 프로그램에도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인하는 화면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인사평가 프로그램 화면인데요. 우선 아이디는 4번이고 비밀번호는 최초에 설정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비밀번호 설정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 4번 연락처를 먼저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사원 번호는 제가 강남 간호과장님 이름으로 한번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는 번호 11자리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4703-1382. 입력하신 후에 인증번호 옆에 있는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면 적혀져 있는 번호로 인증번호가 발송될 겁니다. 그러면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인증하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본인 인증이 확인되었고 이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영문이나 숫자, 특수문자 관계없이 6자리 이상으로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변경을 선택하시면 비밀번호가 변경되었고 이때 다시 한번 4번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접속이 완료되었고요. 메인 화면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 상단에 있는 게
본인 프로필 화면입니다. 그래서 본인 정보가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인사평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작성해야 되는 개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제출을 몇 개 했는지, 그리고 몇 개를 마무리했는지, 그래서 몇 개가 지금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0%가 됐을 때 인사평가가 완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왼쪽 메뉴 화면은 본인이 이제 평가를 진행하셔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 가운데 화면에서는 어떤 평정지를 본인이 평가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러면 상향평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향평가는 본인의 상위 직급자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평가지를 선택하면 다시 한번 평정지가 뜨게 되고요. 이 화면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평정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평가자 주의사항을 읽어주신 후에 각 평가 항목에 맞게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각 항목에 맞게 평가를 진행해 주시고, 의견을 작성까지 마치신 후에 평가 동의를 선택해 주시고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항목이 선택되지 않았거나 이 주관식 항목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가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항목을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평가 동의하신 후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향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이 분포도별 인원 배분을 준수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해당 예를 들어 오병동에 대한 하향평가를 진행할 시에 오병동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점수가 상단에 뜨게 됩니다. 이거는 이 각 점수대별 인원 배분을 준수하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 점수가 되겠고요. 이 점수를 초과할 시에는 평가가 아예 제출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 배분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향평가의 경우에는 1차, 2차, 3차 평가자가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앞선 평가자, 1차 평가자가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황색 음영으로 보이게 되고, 제가 평가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향평가는 평가 단계를 준수해 주셔야 되고, 이 1차 평가자가 평가를 완료하였을 시에는 이 1차 평가자가 평가를 한 점수를 2차 평가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점수를 참고하셔서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지금 5인 이상 부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최대 점수에 따라서 점수를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5인 미만인 부서를 평가를 하거나 5인 미만 부서에서 부서 교차 평가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 점수가 아니라 각 분포도별로 최대 1명씩까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서 하향평가나 부서 교차평가를 진행할 시에는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점수에 따라서 점수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5인 미만 1명에서 4명까지 평가를 진행하실 때에는 각 분포도별로 1명씩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향평가와 그룹평가, 부서교차평가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보완한 사항이 여러 명을 평가를 하실 때 이 이름만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매칭을 하기 어렵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특히 총괄님께서는 전원을 평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서원 개개인을 아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분의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고 찾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확인하신 후에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향평가, 상향평가, 부서교차평가, 그룹평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직무 관련 만족도는 본인의 직무 관련 만족도를 평가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평가자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각 항목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계획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평가 항목을 기술하는 항목인데 담당 업무 작성하시고 자기 평가를 진행하신 후에 평가 동의 체크하신 후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는 진행해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직무평가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직무평가서는 부서장과 행정총괄님만 작성하는 평가입니다. 부서원들의 직무 내용을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간호과외 같은 경우에는 행정총괄님께서는 간호과장님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실 거고 간호과장님은 수간호사급을 평가를 하실 거고 수간호사 선생님들은 간호사, 부서원들을 평가를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간호과외 같은 경우에는 행정총괄님께서는 부서장과 1인 부서 그리고 부서장이 없는 부서에 대한 직무평가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부서장님들께서는 부서원의 평가를 진행해 주실 건데요. 이 대상자는 어디에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직무평가서에 들어가시면 우선 인사평정을 1차로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대상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대상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저희가 사전에 취합했던 직무평가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내용에 맞춰서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필요한 경우 추가하시거나 삭제하는 등을 사용해서 직무 내용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평가를 진행해 주시고 성과 면담, 총평까지 완료하신 후에 수행 가능 여부를 체크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직무평가서는 제출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대상자가 본인의 평가할 대상자가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상단에 있는 대상자 검색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대상자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무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직무평가서의 경우에는 수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제출을 하시게 되면 이 조회 탭에서 한번 직무평가서를 확인하신 후에 삭제를 진행하신 후에 다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평가서는 조금 유의 깊게 좀 천천히 생각을 많이 하신 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모든 인사평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인사평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다른 병원도 없으신 걸까요? 서로 뭐 예전에 이렇게 상향평가나 하향평가를 볼 수 있게 열려져 있었잖아요. 그런 건 없는지 다 막히는 거죠? 리포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결과지를 뭐 점수 뭐 2년 전인가 그렇게 그때 한번 그랬잖아요. 모든 평가, 상향평가나 하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로 보이게 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부서장에 대한 상향평가다. 그러면 부서원 개개인이 몇 점을 줬는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부서원 전체가 부서장에게 몇 점을 줬는지 평균 점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 퍼센테이지가 90%가 그러면 0.5 이렇게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17명인데 퍼센테이지 하면 뭐 몇 점 5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 사람 반올림해서 한 명 더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분포도별로 한 명씩인데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걸 점수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 점수 이상 그래서 혹시 또 있으실까요? 그럼 없으시면 이것으로 인사평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겠다. 아니, 적어줄게.